이 과정에서 기자는 과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게 됐다. UFO 학자는 물론 국방부 및 나사 등 미국 정부기관, 나아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반응은 뭔가 있다는 것이다. UFO는 세계 최고의 항공기술을 가진 미국의 기술로도 설명이 안 되는 비행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례의 경우는 목격자의 착각이지만 일부는 확실한 실체가 있는 물체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가능성은 외계 기원설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일례로 프랑스 국방고등연구소에서 활동하던 12명의 전현직 국방 관계자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프랑스 심층위원회 코메타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프랑스에서 보고된 UFO 목격 사례를 조사했다. 이들도 보고서에서 외계에서 왔다는 가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UFO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인동설이라고 해야 하나,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우주에 있는 하나의 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우주의 탄생인 빅뱅은 137억 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은하계엔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엔 그런 은하계 같은 게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한다. 지구의 바닷가 모래알 수만큼 많은 별이 있고 그 우주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우주가 무수할 것이란 멀티버스 개념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유일한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하다는 것이 UFO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을 취재하다 보니 인간의 한 명으로서 저절로 겸손해지는 느낌도 들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천문학자인 에이브러햄 로헵 하버드 대학 교수는 2021년 여름부터 세계 곳곳에 천체 망원경을 설치, UFO를 관찰하는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의 별이 태양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면 우리와 같은 문명을 가진 곳이 수십억 년 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왜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는 것이 무시당해야 하느냐라며 이는 현실을 증명하라는 물리학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도 인간이 새를 따라 할 수 있게 된 것은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한 뒤부터라고 했다. 인간보다 수만 년에서 수억 년 앞선 문명이 있다면 이들의 기술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들렸다. 미국 정부 보고서 발표의 핵심 역할을 한 레슬리 킨 기자는 의회 청문회 현장에 직접 참석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UFO가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 역시 큰 진전이라고 했다. 그는 UFO가 지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자는 UFO를 취재하며 여러 전문가를 만났는데 이들이 UFO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각기 다르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또한 UFO를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범위가 다르기도 했다. 레슬리 킨 기자는 1999년 프랑스 코메타 보고서의 번역문을 처음 입수한 것을 계기로 UFO 문제에 빠지게 됐다. 그는 특종이라 생각해 보도를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UFO 문제를 다루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아무도 이를 취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이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버드 대학의 로헵 교수는 2017년 오무아무아라는 성간 천체가 관측된 이후부터 외계 생명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로헵 교수는 이 천체가 외계 생명체가 보낸 인공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제정신이 아는 말을 하고 있다고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고화질의 UFO 사진을 촬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랄프 블루멘탈 기자는 2017년 12월 레슬리 킨 기자와 함께 뉴욕타임스에 UFO 특종 보도를 한 인물이었다. 그는 2021년에는 하버드 대학 의대 정신과 과장을 지낸 존 맥 박사의 전기인 빌리버를 냈다. 맥 박사는 UFO 현상보다 한 차원 위인
외계인에게 납치된 사람들을 연구한 인물이다. 약 200명의 납치 경험자를 만난 뒤 이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으며 이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블루멘탈 기자는 40년 넘게 뉴욕타임스 기자로 활동하며 여러 분야에 대한 취재를 해왔고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UFO를 취재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블루멘탈 기자가 취재한 존 맥 박사의 삶도 흥미롭다. 그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영국인 장교 로렌스의 전기를 써 1977년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1994년에 쓴 책 납치에서 총 13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납치 사례를 소개했다. 그가 여러 차례 만나며 최면 치료를 진행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과장으로 활동하던 맥 박사가 외계인 납치 사례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다. 여성 동료 한 명이 그에게 어느 날 외계인에 의해 끌려간 사람들을 조사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맥 박사는 그 사람이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일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다 납치 경험자들을 실제로 만나본 뒤 40년 가까이 정신과 일을 해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들을 연구하게 된 것이었다. 맥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 현상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영혼,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우리가 지능이 있는 생명체로 가득한 우주 혹은 우주들에서 우리를 분리시켜버렸고 이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기자가 납치 문제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전문가들은 엇갈린 조언을 내놨다. 레슬리 킨 기자는 납치라는 더 특이한 현상을 다루게 되면 UFO의 기본을 파헤치는 자신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납치 현상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하지만 이는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로앱 교수는 맥 박사와 마찬가지로 하버드 대학 소속이라는 점을 이유로 자주 비교가 되는 인물인데 그와 비교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그는 맥 박사는 정신심리학자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석하는 사람이지 자신처럼 망원경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과학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블루멘탈 기자는 납치 경험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며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들에게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신과 의사들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야기를 듣고 특정 기억을 재구성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는 외계 생명체로부터 우주의 섭리를 배웠고 엄마 뱃속에서의 기억이 난다는 사람, 외계인들이 외계인과 인간의 혼종 아기를 보여줬다는 납치 경험자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봤다. 술이나 마약에 취했겠지. 유명세를 위해 거짓말을 했겠지. 정상이 아닌 사람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만나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누구보다 진지했고 몇십 년이 지난 기억임에도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해냈다. 한 납치 경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신 말을 고지곳대로 믿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고 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 있다. 진실은 소설보다 더 기묘하다. 왜냐하면 소설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그려야 하지만 진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이 나의 상황을 대변해준다고 믿는다. 기자는 이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존 맥 박사와 함께 근무했고 여전히 그의 이름을 딴 연구소에서 기록 보관 담당자로 활동하는 윌리엄 부셰시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그는 기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논문 하나를 보내줬다. 맥 박사가 생전에 납치 경험자 40명과 일반인 40명을 대상으로 정신감정 비교를 해본 것이었다. 세부적인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납치 경험자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결과는 없었다. 즉, 납치 경험자들이 일반인보다 망상에 더 쉽게 빠지거나 지능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사람들은 존 맥이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다른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맥 박사는 사실 신과 접촉한 사람들을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도 했었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런 존재가 납치 경험자들과 접촉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었다고 했다. 부셰 씨는 수천 년 전부터 영적인 존재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은 일화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종교적인 의미로 인식했다며 하늘의 천사이거나 악마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요즘 들어 이런 UFO 납치, 공상과학과 같은 현상 뒤에는 외계인이 있다고 상상한다 라고 했다. UFO의 목격 사례에서 납치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 외계 생명체가 사실상 신이 아니냐는 고민을 한 학자까지 만나보게 된 것이었다. 납치 사례들을 보면 외계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가장 단순한 사례 수준이다. 주기적으로 외계인에게 납치돼 이들로부터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 나아가 외계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전생의 삶과 인간의 모습으로 현생에 오게 된 과정을 봤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 자신은 외계인인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 반인 반수가 아니라 반인 반외라고 해야 하나. 기자는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의식과 영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UFO가 행성간을 이동하고 인간이 우리가 이해하는 3차원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외계인과 교류한다고 하면 현실 세계에 있는 물리적인 육체와 인간의 의식이 분리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가 임사체험이다. 임사체험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되살아난 체험을 말한다. 임사체험을 했다는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를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식이라는 것이 뇌와 따로 기능한다는 것으로 종결된다. 인간의 몸이나 뇌가 죽은 후에도 의식이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기자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임사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봤다. 먼저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잘 알려진 미국 여배우 샤론 스톤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자서전을 찾아 읽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는 2001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빛으로 된 긴 터널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됐다고 한다. 터널 안에서 이미 세상을 뜬 사람을 여럿 봤는데 이들은 다 괜찮아 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느 하루는 세상을 뜬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했다. 샤론 스톤 외에도 여러 흥미로운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심정지 상태, 즉 임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의사들이 자신을 살리려는 모습을 병실 천장에서 내려다본 경우, 육안으로는 찾기 힘든 곳에 방치된 물건을 영혼의 상태에서 봤는데 일치한 경우 등이다.